안녕하세요. 오늘이 1차 종합반 마지막 설명회고 오늘 설명이 끝나면은 내일이 당장 OT입니다. 오리엔테이션하고 수업은 3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저 1차 종합반은 모집 인원이 10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장을 오시건 현장을 오시지 않건, 참고로 저희 1차 종합반은 현장을 오시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수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재직 중인 직장인분들 또는 아직 학교를 휴학하지 못한 재학생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만 하는데 그 온라인 학생들까지 다 합해서 총 인원을 100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습니다. 열람실 제공 때문에 그렇고요. 그게 이제 마감되면은 저희가 죄송한데 이제 못 받고 같은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건 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종합반을 오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학원들에서 말하는 그 종합반이란 거니까 패키지죠. 강의 할인 인강. 그것도 저희는 있긴 하고요. 근데 어쨌건 100분으로 마감되고 일정은 오늘이 마지막 설명에 내일이 OT 그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고 인원이 마감되면 더 이상 모집을 못 받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종합반 설명회는 방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주 진행을 했고 오늘이 4회차인가 그 정도 되는데요. 5회차, 오늘 6회차, 오늘 6회차인데 회차별로 제가 말씀드렸던 테마들이 다르고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설명회를 유튜브에 다 올리지만 한 번은 오라고 말씀을 드려요. 현장 보시라고. 현장에서 1년 동안 공부할 공간을 한번 둘러보시라고. 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한 번 정도는 오시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공부 효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막판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조금 계시더라고요. 이거 먼저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우선 직업적으로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변리사라는 직업은 나이대가 전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다녔던 그 특허 사무소 거기에 제 밑에 후임으로 오신 분이 50 몇 세셨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자제가 있는 어머님. 그분도 거기서 수습 변리사로서 바로 발탁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취업이 잘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도 굉장히 열심히 잘 하셨고 그래서 당연히 젊은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무소에는. 뭐 젊은 친구들보다 뭐 성과가 낙후되거나 회사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전혀 없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우대받기도 하면서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이대는 전혀 무관합니다. 50대인 분들도 취직 잘 되시고요. 또 저랑 각별하게 이렇게 인연이 있는 분도 이제 자제분들이 대학생들인 분도 합격하셔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 잘 하고 계시고요. 변리사 직업적으로는 나이대는 전혀 무관한 것 같고요. 언제든지 합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직장인분들 유입이 저희 자격증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격증은 굉장히 커요. 어린 친구들도 당연히 있지만 직장 다니다 오신 분들의 수험생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옛날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변리사 학원이라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 변리사 학원가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상담을 한 강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담을 하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직장인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수험생분들 나이대도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고 특히나 저희 종합반이 그냥 나는 뭐 입문이건 1차 공부를 좀 했던 분이건 나는 후회 없이 한번 해보고 싶다. 야, 여기가 좀 스파르타식으로 관리하면서 간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나한테 계속 과제를 줘봐. 그냥 그거 할지 말지 해서 내가 후회 남지 않게 그냥 쏟아붓고 싶어. 그런 과제들 나한테 줘봐. 이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관리형 종합반이 저희밖에 없고 제가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걸 걸고 오는 분들이 보통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세세요. 특히나 재직 중이신 분들도 저희 종합반에 있는데 아예 퇴사해버리시고 1차부터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이제 종합반 저희가 지금 80분이 넘었는데 조만간 이제 한 90분 정도 돼서 마감 인원이 끝날 것 같은데요. 오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 직장인분들 되게 많으세요, 올해.
올해 특징이 피트 하다가 오신 분들이 꽤 많고요, 종합반에. 이제 오시면 자기소개를 할 거니까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분들이 많으셔서 저희 종합반은 나이대가 좀 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내가 혹시 어린 친구들하고 현장에서 부대끼면서 애들하고 뭐 좀 대화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작년 종합반도 저희 나이대가 30대 분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40대 넘으신 분도 계셨었고요. 이거는 걱정거리가 전혀 아니다. 변리사로서도 그렇고 저희 종합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공부 효율로 가면 계속해서 착각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하루에 독서실에 14시간 있다, 15시간 있다. 나는 반드시 의지가 15시간을 끊어야 될 거고 이거를 지키지 못하면 나는 낙오자가 될 거다. 아무 의미 없는 목표의식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점수를 떨어뜨리는 목표의식이 될 수도 있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합격이나 합격 여부는 효율에 달려 있어요. 순공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저번 때 종합반 설명에서 했었나?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울증 옵니다. 나의 그 정신적 지배는 체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능가할 수 있다 이런 문장도 있잖아요. 그 목표의식이란 강렬한 의지라는 거. 공부하다 보면은 본능이 거슬리는 행위를 할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걸 이겨내는 건 사람이 강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의지는 체력적 뒷받침에서 나옵니다. 체력을 근데 갉아먹으면 그 의지가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설명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종합반 오셨다가 우리 이제 과제나 이런 스파르타식으로 끌고 가니까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딱 이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더워질 때. 한 5월부터 슬슬 더워지는데요. 더워질 때 체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 그게 체력이 떨어지니까 의지가 약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을쯤 됐을 때 그때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무조건 한 번 아픕니다. 그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감기가 좀 많이 그 속까지 안 좋아지면서 그 감기, 몸살 감기랑 속이 안 좋아지는 그거 한 번 걸려요. 그건 그냥 당연하게 알고 계세요. 그때 또 체력이 떨어지고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공부한 게 좀 진도가 약한 거. 아니 같은 종합반인데 왜 이렇게 나는 뒤떨어졌지? 이런 생각하면 또 의지가 약해져. 그게 다 체력이 갉아먹어서 의지가 약해진 거예요. 근데 하루에 15시간씩 내가 꾸준히 하겠다? 내 체력과도 오바인 건데 그러면 나중에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나? 이거. 두 번째,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했다 하더라도 변리사 그만한 가치가 있어? 이걸 세트 메뉴로 가세요. 그게 다 체력이 떨어졌던 징조야. 이건 우리가 슬럼프 오는 징조라고 하는데 때문에 여러분들의 체력에 맞게 공부를 해야 되고 저 추천은 물론 체력 강한 분들도 있겠지만 제 추천은 하루 순공부 6시간이면 동체 합격된다. 하루에 집중력을 6시간 가지면은 1, 2차 1년에 합격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순공부라는 것은 무아지경이에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삐 하는 그 무아지경 상태. 그 상태가 이루어지면은 6시간. 1차, 2차 동시 합격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하루에 11시간, 12시간인다고 해서 6시간 순공하는 건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공부가 체력 되게 소모됩니다. 6시간 순공부 힘들 거예요. 보통 1차 합격하는 친구들이 순공부 하루에 4시간 정도 나옵니다. 4시간에서 5시간. 근데 이 4시간도 안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뭐냐면 하루에 독서실 12시간 있어도 순공부 2시간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착각하시더라고. 그래서 무슨 어플 켜놓고 타이머 체크하면서 나는 오늘 공부 12시간 했어. 오케이, 내가 목표 달성한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시던데 그게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 안에는 내가 순공부를 몇 시간 했는지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 내가 공부하다가 잠깐 핸드폰 봤는지, 내가 공부하다가 잠깐 그 캠 어플 하는 거 쳐다봤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잖아. 중요한 게 하루 몇 시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는 게 뭐 운동해도 되나요? 이건 당연하죠. 제가 나중에 종합반 오시면은 식사하시고 물론 저희 수업 정해져 있어서 충분한 여가 시간 나오지 않는데요. 시간이 되면은 여기 한 바퀴 돌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뒤가 국기원이거든요. 그거 한 바퀴 돌고 오시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이 바로 앞에 엔타워입니다. 거기에 뭐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거기가 테라스를 이쁘게 잘 꾸며놨어요. 거기도 한 바퀴 좀 도시고 그게 건강도 좀 챙기면서 여러분들 효율을 하여튼 올려야 되거든요. 효율에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또 있어요. 하나가 불면증이고 하나가 배변 활동이에요. 불면증 생기면 효율이 좀 잘 안 되고요. 배변 활동 안 되면 또 그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 돼서 효율이 안 오릅니다. 꼭 도르셔야 돼.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수험생 신분인데 내가 이거를 지금 산책하고 있다고 하루에 15시간을 독서실에 앉아있어봤자 공부를 안 한다니까요. 이것들을 또 종합 봐놓으면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던 사정들 위주로 제가 종합반하면서 상담들을 드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종합반의 특징이에요.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저희 종합반은 일반 단과 수업 들으면서 하는 거하고 다르게 상담이나 관리가 들어가는데 이 상담과 관리가 키워드는 시행착오를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얘는 제가 종합반 설명회마다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저 변리사 시험 볼 때만 하더라도 1년에 시행착오 3번, 4번 겪어도 합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공부하고 시험 보던 시대가 아니고 운으로 찍어서 시험 봤다가 1차 합격하면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뭐 5번, 6번, 7번 겪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찍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직장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그분들은 모든 걸 공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문화를 주도한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도 이제 열심히 해서 찍는다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졌어요. 전부 다 완벽하게 마스터해서 시험장을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저 때보다. 올해는 시험이 좀 어려워서 점수가 낮아질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낮아진 게 아니에요. 시험이 조금 예상하지 못한 방향성으로 가서 점수가 낮아질 뿐이지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 합니다. 때문에 시행착오 3번만 겪으면 1차 그에 합격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시행착오를 줄여야 돼요. 이렇게 한번 A 방향으로 갔다가 아니네 B 방향 가야지. 이거를 3번 겪으면 그에 떨어진다고요. 이게 전부 시행착오입니다. 처음에 15시간 달려요. 4월인가 5월 만에 쓸어 누워져요. 그리고 일주일 쉬어요.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시험이기 때문에 일주일 쉬면은 3월부터 했던 거 다 날아가요. 그래갖고 이러면 안 되구나. 그럼 내가 상담받고 이제 12시간 줄여야지. 이 시행착오. 이게 3번 겪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겪을 만한 것들을 저희가 노하우된 축적된 데이터들과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종합반을 처음 창시를 했고요. 우리 변리사 스쿨은 제가 만든 지 얼마 안 됐지만 종합반을 제가 창시했기 때문에 종합반의 노하우가 8년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 동안 많은 상황들을 봤고 안타깝다는 상황들이 축적이 돼 있다고요. 그걸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으로서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종합반이 단과와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다만 그 길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사실 또 여러분 몫이에요. 대신 우리는 그걸 제안하고 제공해 준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또 개인에 따라서 다르시긴 합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좀 이러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그 성향에 맞춰서 해보시되 혹시 안 되면 또 상담에서 이렇게 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은 드리되 받아들이는 거는 또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제안은 다 드린다는 게 우리의 특징이고 장점이고 후회 없이 해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드린다.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리 체계가 이것도 다 이전 설명회에서 했었습니다만 종을 칠 겁니다. 종 친다는 게 성인들 대상으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해서 반발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것도 공부 효율입니다. 그러니까 독서실에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저희가 종 치는 시간을 이제 집중 공부 시간으로 했어요. 그때는 대신 모든 분들이 무아지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장실도 참아주시고 같이 지켜주는 거야. 우리 그 고등학교 학교 다니듯이. 그리고 종 쳤을 때 좀 화장실 가고 그것도 효율을 위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뭐 효율의 하나겠죠. 그 밖에 이제 관리에 대해서 주목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관리는 저희가 사실 중고등학교 내신학원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하고요, 과제 관리하고요, 그다음 5월부터는 매월 테스트를 봅니다. 중고등학교 내신학원은 출첵, 과제, 테스트가 미달되면 어머님께 전화하고
자극용을 위해서 학생들을 잘라버리죠. 우리 학원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성인이기 때문에 그걸 모티브로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출첵 안 했다고 해서 어머니께 전화하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극시켜드리게 공지를 합니다. 출첵 매달 체크해서 모든 분들이 볼 수 있게 공지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극되게 해드리는 코스로 갈 거예요. 과제도 저희가 아마 카톡으로 인증을 받을 것 같은데, 출첵은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지문으로 할 거고요.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카톡에 인증사진으로 할 겁니다. 다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인증 체크는 있어요. 그리고 과제도 그런 인증을 해서 출첵하고 마찬가지로 보여드릴 거고, 뭐 보든 말든 뭐 상관없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스스로 자극받으라는 의미로 저희는 그렇게 관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테스트가 문제인데, 자극받으라고 저희가 5월부터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그 테스트는 종합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 단과분들도 다 오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괴물들이 와요. 5월부터 쿠션 받고 한 친구들이 매년 있어요. 원래 3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면 5월에는 20점 미만 받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외운 게 없는데 어떻게 점수가 나와요. 근데 쿠션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거부를 하시더라고. 우리는 관리를 해드리고 자극을 해드리려고 테스트 오세요라고 하는데 안 오시더라고. 그러면 종합반의 효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고등학교 학원이 스파르타식에 하는 거를 우리가 모티브로 삼았지만 우리가 중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성인에 맞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자극하는 식으로 제안을 하는데 그걸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 종합반 효과가 저마다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이해를 하시고 웬만하면 저희 종합반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걸 얘기를 할게요.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래 이렇게 효율 뭐 나이대는 뭐 좀 별론이지만 효율과 관리를 통해서 너네가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합격률은 뭐 요거죠. 저희가 종합반 분들에게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몇 점 받았어요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 본 친구들이 알아서 연락이 오고요. 그런 비율에 따라서 했을 때는 종합반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합격률이 저희는 60% 넘어간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게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을 OX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지만 60% 이상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거는 저희가 아예 수기를 받고 친구들이 잘 본 애들은 저희한테 알아서 카톡이 오기 때문에 얘들은 확정이 된 건데 초고도 거점자들은 항상 저희 쪽에서 나옵니다. 작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시험 전 거 재작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재작년에서도 저희 종합반에서 90점 이상자들 초고도점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90점 이상자는 없어요. 올해는 점수가 좀 많이 어려워져서. 근데 저희가 지금 수기 벌써 오픈하고 있습니다. 종합반 친구들이 받은 수기들. 80점 넘는 분들 거를 수기를 내고 있어요. 근데 올해는 80점 넘었어도 고득점으로 아마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통계표가 곧 나올 거니까. 그런 친구들 배출하는 데는 여기 코스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따라오기만 하면 상위권 합격은 가능한 코스다. 그거는 보장이 돼 있고 역사가 다 통계가 나와 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당연히 저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상담을 하거나 수업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요 멘트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진리가 등가 교환입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게 값어치가 있을수록 비싼 돈을 줘야 돼요. 변리사라는 직업 값어치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비싼 돈을 주는 게 맞아요. 이 종합반이 초고득점자 배출됩니다. 그게 값어치 있는 결과예요. 그럼 당연히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종합반 코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회 없이 한번 해보자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정당하게 지불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제가 이끌어갈 수 있게 계속 상담을 해드리고 푸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값어치가 나올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돈 쓰세요. 라는 돈 쓰는 환경은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드려요.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이것도 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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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계속 제공해드립니다. 그거 전부 다 사면은 초고득점자 합격자가 내년에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있냐? 1차 합격은 변리사 합격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자부하는 것 중에 또 대단한 게 뭐냐면 동차 합격자가 저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그래서 그 분들이 강사까지도 하고 있고요. 1차 때 그렇게 준비했던 게 2차 단기 합격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전 뭐 이쪽 종합반 설명 영상이 있을 건데요. 저희는
뭐 자꾸 말이 하나씩 더 붙네. 저희는 그 값어치 있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돈 쓰세요, 돈 쓰세요, 돈 쓰세요. 돈을 쓸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제공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2차 강의를 1차 때부터 드려요. 1차 종합반 오시면은 제 특허법 강의하고 김영남 변리사 상표법 강의는 2차 강의도 무료 제공이 됩니다. 만약에 돈을 거기까지 쓰겠다. 물론 엄청나게 힘들겠죠. 거기까지 쓰겠다. 쓰세요. 저희는 그런 환경까지 드립니다. 그러면 단기 합격에 더 한 걸음 앞서가겠죠. 그런 앞서가는 환경들을 반드시가 아니지. 저희가 유일하게 제공드리고 있는 곳이다. 생각하셔서 결정이 되시면은 이제 내일 OT 참석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투어 안 하신 분들은 위에서 열람실 한번 투어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잠깐 있을 거니까 개별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씩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